교재는 몇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냐면 135페이지. 그러니까 자본금까지 이제 내용이 전강제에서 모두 다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 이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실질적으로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두 개의 강좌 같은 경우는 이게 항목이 다르니까 저희가 분리를 시켜드리긴 하지만, 아까 자본금 얘기할 때 벌써 여러분 정강제에서 자본금 얘기할 때 보셨지만 자본금이란 건 단독으로는 못 나오죠. 자본금 얘기할 때 하나는 자본잉여금에 속하고 하나는 자본조정에 들어오는구나.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액면 발행 한 방식만 있었다라면 우리는 자본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액면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할인 발행이 되면 우린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반대 성격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개 정도는 반대 성격들의 위치가 같이 동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본조정에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1급은 기본적인 개념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지만, 세무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들어왔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는구나, 증자해? 그럼 이런 패턴이야. 감자해? 이런 패턴이야. 자기 주식 관련된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게 더 편해요. 그런데 처음 하실 때는 아니 이게 왜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게 왜 자본조정에 있지? 그게 금액이 더 넘어가느냐, 금액이 더 미달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한꺼번에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본잉여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내가 잉여의 성격들이 생겼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주와의 거래지만 우린 잉여금이 또 하나가 있더라. 손익계산서에서 잉여의 성격이 또 있다. 회사가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 이익을 모아놓는 데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반드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해달라, 주주와의 거래인지 아니면 단기 손익 때문에 나타난 부분인지 반드시 구분을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무슨 부분?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럼 여러분 주식 발행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증자. 근데 우리는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주식을 더 줄였어요. 그러면 감자 또는 자기 주식 거래에서 생긴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라고 하는 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자본잉여금이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재무제표가 공시될 때 유사한 성격의 계정들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무슨 부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절대로 다른 자본잉여금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다른 거랑 묶을 수 없어, 통합할 수 없어,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지선다로도 출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벌써 수업이 끝났죠. 왜냐하면 자본금에서 얘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금액 또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것이다. 다만 신주 발행비가 있었다라면 그 신주 발행비는 무엇 하셔라? 차감해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이제 감자 차익. 자,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들어오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감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지신 것이다? 자본이 감소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자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자본 감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 그래서 감자.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부분? 아, 이익적인 부분처럼 보여진다. 손실적인 부분처럼 보여진다. 그럼 이익적인 부분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감자 차익이라고 얘기하고 손실적인 부분처럼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감자 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가겠죠. 다만 감자 차익은 어디에 속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에 속하고 그리고 감자 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속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에 대한 걸 먼저 보시자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먼저 볼게요. 그럼 감자는 왜 하느냐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감자를 아무나 하지 않아요. 발행했던 주식을 줄이는 건데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이유 때문에 회사가 규모가 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회사가 그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가 자본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이 나와지는데 이 자본이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아니 뚱뚱한 게 왜요? 라고 했는데 회사는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만 너무 비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을 축소시켜야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감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업의 축소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면 발행했던 주식을 무엇하겠다? 매입하겠다. 자, 그리고 그 매입해서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입해서 잠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회사가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엇하겠다? 자본을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우린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자는 실질적인 감자라고 하는 무슨 감자? 유상 감자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감자라고 하는 무상 감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상 감자는 무슨 얘기일까요? 유상 감자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감자하겠다고 주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그 주식을 회사가 사서 소각해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유상감자이고요. 무상감자라고 하는 건 돈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식에 대한 감소가 동반되면서 다른 부분이랑 무엇하는 거? 대체하는 거. 근데 대표적인 이 무상감자가 누구이냐면 결손금 쪽이 대표적인 무상감자예요. 그래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감자를 진행한다. 그럼 회사가 손실이 나서 자본을 줄이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돈을 준다고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행위들이 일어나면 무상감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죄취득해서 소각하는 걸 말하고 무상감자는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지 않고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발행된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무상감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회계처리를 제가 여기다 붙여드렸는데요. 차변에 자본금이 무엇하고 감소하고요. 대변에 미처리 결손금이 감소하는 형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무상감자가 많습니다. 자, 우리 감자에 대한 부분 중에 감자 차익만 회계상 거래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가액 얼마짜리에 대한 부분, 50만 원짜리에 대한 주식. 자, 그래서 액면가액 50만 원인 주식을, 자, 액면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45만 원에 우리는 무엇하였다? 현금으로 매입하여
우리는 소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각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각하면 우린 자본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45만 원에 사서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액면에 해당되는 액면가액 50만 원을 우리 상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엔 현금 45만 원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과 45만 원의 차이만큼은 나는 감자를 냈는데 이익을 보았다, 손실을 보았다, 이익을 보았다. 왜냐면 여러분 50만 원짜리 없애면서 45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에 대한 차익이 생겼다. 그래서 이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자를 안 썼네요. 감자 차익.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보통적으로 여러분 한간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가 감자차손이 나오니 제가 여기다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에 속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본조정과 살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감자차손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회사가 지금 매입 소각하는 또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들은 대부분 사업 규모가 다 축소가 돼야 되는 또는 너무 비대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소각한다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아니, 돈까지 주는데 그 돈을 우리 액면보다 더 많이 주면서 소각한다고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감자차손을 볼 일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감자차익도 내고 감자차손도 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니 저는 뭐 감자차손 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계적인 원칙은 정해놓은 거고 그 원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회계 처리가 없다고 배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다만 볼 일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차익은 볼 일 있지만 감자 차손을 볼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게 우리의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가 끝났으니까, 감자차익 얘기가 끝났으니까 자기 주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려면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잉여금에 있으니까 먼저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이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얘기가 나오려면 제가 조금 전에 자기 주식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식 얘기가 먼저 동반이 되줘야 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없이 누가 나올 수는 없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란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 주식을 무엇했어? 샀어.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부분이 먼저 등장한다? 매입이라는 부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장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린 벌써 장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본금이라는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걸 우리 무엇 하겠다? 매입한대요. 이 매입을 누가 하는 것이다? 매입을 회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했다? 매입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기 회사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한동안 논란이었던 게 그거예요. 주가 조작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주식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건 우리 뉴스가 끝나면 오늘의 증시라고 하면서 나오는 또는 요즘엔 증시만 보여주는 뭐 사이트들도 많고 또는 뭐 유튜브에 갔더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무슨 부분? 공급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무엇 된다? 아예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 이런 가격은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승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럼 이런 회사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본금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가 조작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이라는 부분을 회사가 살려면 합법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아닌 부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내가 무엇할 목적, 소각할 목적. 그러면 감자인데 왜 여기 들어와요? 아니, 바로 소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래적으로는 소각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각을 할 목적이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 매입했다가 추후에 무엇하겠다? 재발행하겠다. 추후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우린 뭐라고 하자? 우리 자기 주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당장 소각하는 게 아니고 당장 뭔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주식이 지금은 주가 조작 문제가 없으면 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냐면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방어 체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장에 다시 재발행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재발행은 주식이 시장에 다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재유통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장에 다시 재유통을 시키겠다. 증자의 관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재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 부분의 목적으로 얘를 하는 행위는 무슨 부분? 아니 우리도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외국 투자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두는 건 좋은데 외국 투자가 너무 많은 비율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의 짜투리들이 있어요. 단주라는 걸 얘기합니다. 단주. 그걸 주식의 짜투리라고 합니다. 그 단주에 대한 처리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주주들이 나 150주 갖고 있어 이렇지 않거든요. 나 15주 갖고 있어요 라고 소액주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0% 감자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10% 감자를 하면 1.5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주면 하나의 주식의 유가증권을 절반을 뚝 잘라서 주실 건가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주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주식을 회사가 사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증자나 감자하는 과정 중에 단주 처리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매입을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매입했던 주식을 뭐라고 처리하자? 일단은 자기 주식으로 분류했다가 정리하자. 그리고 자기 주식의 금액은 뭐로 갈 거냐? 매입하면 여러분 매입가액이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매입가액으로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매입금액 얼마 주고 샀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액면을 줘요. 액면은 증자나 감자할 때만 영향을 받고요. 나머지에서는 액면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무엇하겠다? 우리는 유통하겠다. 저희 재발행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재발행할 때 여러분 내가 100원 주고 온 걸 지금 시장에 수요자가 많아서 200원에 재발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100원 주고 샀던 걸 90원에 재발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우린 뭐가 나온다? 재발행은 뭐라고 얘기한다? 처분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처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처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나올 수도 있다?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처분 이익은 어디에 들어오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처분 손실은 어디로 분류가 되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발행하지 않고 또 다른 처분이 있죠, 여러분. 우린 무엇하겠다? 소각할게요 라고 하는 처분을 했대요. 그럼 소각은 무엇하겠다? 태워서. 우리는 무엇하겠다? 태워서 없애겠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야, 얼마짜리 없앤 거야? 그래서 지금 주식의 액면가액 그리고 너 돈 얼마 주고 샀니? 라고 하는 매입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이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는 무엇한다? 여러분 우리 소각했을 땐 감자한다고 했죠? 그럼 감자로 인해서 등장하니까 무슨 부분?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감자에 대한 누가 생긴다? 차익이 생긴다. 이건 사실 배웠고요. 그리고 아직 안 배웠다는 건 뭐가 있죠? 감자, 차손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자 차익 또는 차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행했는지 소각했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 고거에 대한 부분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자기 주식은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밖으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대변엔 나간 돈.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부의 자본이다.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 자본을 차감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의 자본으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고요.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무슨 부분,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기 주식을 사고요. 처분하는 부분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까지는 지금 해봐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나머지는 자본 조정에서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기 주식 매입부터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단주 처리 등의 사유로 매입할 때 우리는 지급한 금액을 제가 매입가액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급한 금액, 그러면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금액. 그래서 매입 가액을 자기 주식의 무엇으로? 취득 원가로 인식하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자, 회계상거래 보시면 자기 주식 몇 주를요? 100주를요. 주당 얼마? 9,000원. 근데 액면가 5,000원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100주를 9,000원에 현금 매입하였다. 그럼 100주 곱하기 9,000원 하시면 우리는 90만 원 주고 샀어요. 라고 되네요. 그럼 현금 매입했으니까 대변엔 현금 우리 얼마? 90만 원 써주시고요. 차변엔 자기 주식 90만 원. 그런데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분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등장이 어느 변이다? 우리는 최초 등장이 차변이다. 그러니까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본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는 마이너스인 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자기 주식 매입했으니까 여러분 무엇하면 돼요? 팔아야죠. 그쵸? 처분하겠다라는 얘기가 등장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의 처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는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을 비교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신다. 자, 처분 가액과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 매입가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처분가액과 취득 원가인 매입가액을 비교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 이익. 아, 내가 돈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손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가액이 취득 원가를 무엇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보았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분기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매입가액과 처분가액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당 9,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몇 주를 50주를 우리는 10,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여러분 50주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우리는 처분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분가액은 5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50주를 9,000원에 샀으니까 45만 원이 뭐가 된다? 매입가액이 되죠. 그래서 매입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더 크죠.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이다? 5만 원. 자, 그 5만 원은 무슨 정리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정리한다. 됐을까요? 자, 현금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5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자기 주식 45만 원 감소시켜 주십니다. 대변에 감소되는 자기 주식은 반드시 무슨 금액이다? 매입가액으로 갑니다. 액면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액면 금액은 언제만 중요하다? 주식을 증자하거나 감자할 때만 중요합니다. 그럼 매입가액 45만 원 기입해 주시고요. 우리 차익 금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각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자, 소각은 주식의 감자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감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금액이요? 취득 원가와 액면가에 자, 취득 원가 말이 어려우면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매입가액. 자, 그래서 매입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비교하시고 그 차액만큼을 무엇으로 정리해달라? 감자차 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3번도 분기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차 손익 처리 문제는 감자 문제를 더 많이 내긴 해요. 근데 자기 주식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 얘기인데 자꾸 자기 주식을 처분으로 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에 대한 걸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겠죠. 그래서 출제가 또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나와져 있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요. 자본 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 그리고 각 계정은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이 동시에 있으면 반대 성격은 우리가 상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뒤에 가서 자본 조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출제자는 독립적으로 가정해달라. 그러니까 상계하는 거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본 잉여금의 계정 과목만 알면 풀 수 있죠. 감자 차액이다라고 하는 30만 원은 자본 잉여금이 맞습니다. 자본 잉여금. 자, 이익준비금 10만 원은 이익 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 잉여금에 못 들어오고요. 사업 확장 적립금도 이익 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인데 어디에 속한다? 임의적립금에 속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자 차익 3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에 합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얼마가 된다? 11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본 조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거래는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가 맞다. 그러면 자본 거래는 맞는 거죠. 자본 거래는. 자, 자본 거래는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최종 납입된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자본금이 아니고 이 얘기겠죠? 자본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본의 가감 성격, 가감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가감이라는 건 우리 더하거나 빼는 것, 그래서 플러스 성격으로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이연금으로 우리 무엇할 수 없는 것,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우린 자본조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자본조정은 재밌는 건 여러분, 왜 가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자본조정은 모두 다 마이너스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감의 성격도 자본 조정에 있고 가산의 성격도 자본 조정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에 무엇하는 거? 차감할 항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자본에 가산할 항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분류를 하겠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내겠어요, 여러분? 이론 문제로 출제를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실기에서는 왜 의미가 없냐면 전산실무에 가면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의 계정 과목 등록에 가면 성격에 벌써 차감인지 가산인지 다 구분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무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표만 잘 선택을 하면 그 성격이 다 되어 있죠. 내가 만들어 쓰는 거는 이걸 다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되는 항목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린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자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조정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들을 모아놓는다. 그래서 임시적인 계정들이 모여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본 조정 중 누구는 자기 주식은 다른 거랑 절대로 통합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반드시 별도의 항목으로
부분에서 표시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자본 잉여금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 강조했었어요. 무슨 부분?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자본 조정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은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의 차감할 항목에 속하는 부분은 주식을 할인 발행해서 차익 금액이 생겼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러분 이거는 증자에서 벌써 우리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반대? 여러분 지금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의 반대겠죠. 그래서 내가 감자를 냈는데 손실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내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이유가 있어서 무엇하였다? 매입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기 주식으로 분류했다가 나는 추후에 무엇하겠다? 시장에 다시 유통하거나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 주식이 들어오고요. 자기 주식을 무엇했는데? 처분했는데 우리 손해를 보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도 차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감할 항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분계,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최초에 등장하는 자리만 갖고 하는 거예요. 최초 어느 변에 등장한다? 최초 차변에 분계가 되는 애들이에요. 차변에 등장. 그랬다가 추후에 어디에 간다? 대변에 상계 정리할 거예요. 대변에 상계를 해서 없어져 여러분. 그래서 차감이 됩니다. 자, 자본을 가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초의 등장이 어느 변이다? 최초 등장이 우리는 대변에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자본은 그리고 대변에 등장했다가 차변에 가서 없어진 게 맞겠죠? 그래서 최초 등장이 대변에 등장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무엇이 될 것이다? 차변에 상계 처리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산한 항목에 가서 봤더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건 여러분 뒤에 가서 배당 쪽 수업할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신주청약 증거금 이건 벌써 수업이 끝났습니다. 언제 나온다? 우리 회사가 모집 설립해요 라고 하면 등장할 수 있는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출자 전환 채무 자 여러분 출자 전환 채무는 내가 출자를 할 때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내가 지금 출자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죄송해요. 출자 전환 채무는 지금 채무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 주식으로 무엇하겠다? 출자하겠다고 약정을 해서 빌려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뒤에 가면 주식에 대한 거를 배부하고요. 이 채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스톡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 유능한 인재한테 연봉 협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큰 연봉이 협상이 돼요. 근데 모두 다 금전을 줄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 주식을 부여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일정 기간 뒤에 주식을 줍니다. 근데 그때 쓰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스톡 옵션도 자본에 가산할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차감 가산도 있다. 이론 문제로 출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리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증자에서 벌써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발행가액이 있는데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무엇하게 되면 미달하게 되면 그 미달한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한다. 자,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연 설명이 하나 붙습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요. 다른 부분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할인 발행 차금만 갖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한 연도로부터 우리 몇 년, 3년 이내 기간에 걸쳐서 무엇하셔라? 매기 균등액으로 무엇하여라? 상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균등. 자, 그럼 제가 2000 몇 년도에 20년도에 무엇이 발생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20년도에 300이 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이내 기간에 발생한 연도부터 그러면 발생한 연도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럼 여러분 3년 맞죠? 3년 동안 무엇하라고요? 균등상각하래요.
여러분 균등 삼각한다는 얘기는 정액법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럼 2020년도에 무엇하고? 100을 삼각해서 없애고 2021년도에 또 100을 삼각해서 없애고 2022년도에 100을 삼각해서 없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 균등삼각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삼각액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느 변에 있었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유추해보면 우린 차변에 뭐 현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대변에 누가 들어왔고 자본금은 항상 액면. 그래서 자본금은 100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300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를 지금 현재 100이 아니라 전 1500이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저는 할인 발행에서 현금은 100, 1200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300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삼각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가서 무엇한다? 없앤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자본 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언젠간 다 무엇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계해야 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 소멸시키는 상계가 내가 주식을 교부하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보내서 없앨 수 있다. 또는 대변에 등장하는 건 차변에 가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게 삼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각은. 그러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그럼 제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쓴 건 프로그램 때문에 썼겠죠. 만약에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2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뭐라고 쓰겠어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주시고 대변에 삼각해야 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실기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재에는 이 내용을 수록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글은 나와 있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실기문제 출제했냐고 물어보신다라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자본조정으로 있었던 부분을 삼각한다라는 부분에 행위까지 실기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한다는 이런 표현은 항상 씁니다. 이건 충분히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출제는 있었고 실기 출제는 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내도 시험 범위 이탈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감자차손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감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차익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대편. 그래서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고 이 부분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아, 자본잉여금에 있는 감자차익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이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럼 반대의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감자는 소각이었잖아요. 소각할 때 내가 액면가 5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소각했어요. 그럼 돈이 덜 나갔으니까 나는 이익이 생겨서 감자 차익이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겠죠, 여러분. 내가 50만 원짜리 주식을 감자하는데 내 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땐 감자 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된 자본금이 감자 대가에 무엇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자 차손이라고 쓰자. 자, 액면가액 50만 원인 주식을 52만 원에 무엇하였다?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그리고 소각했답니다. 아, 소각이니까 감자를 했구나. 그리고 감자할 때 현금은 52만 원이 나갔구나. 그런데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한 건 52만 원이고요. 매입가액은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액면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이가 얼마가 있다? 2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감자하면서 내 돈이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감자 차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자본잉여금 쪽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시험은 내요. 자, 그럼 현금 대변에 52만 원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자본금. 근데 여러분 자본금은 생길 때도 액면, 없어질 때도 액면이겠죠. 항상 액면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액면가액 5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액은 자본 조정에 있는 감자차손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주식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그러면 자기주식은 자본잉여금에서 얘기 끝났죠. 자,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시험 보러 가시면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본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자기주식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우리 자기주식은 여러분 항상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기자가 항상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으로 다시 취득하게 되면 그 주식을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회계 처리의 금액은 우리 무엇으로 가야 한다? 우리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원가의 금액으로 가셔라. 그래서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매입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주식을 시장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하는 금액과 내가 돈을 주고 샀던 취득 원가라고 하는 매입가액을 비교해 보았더니 처분가액이 매입가액보다 무엇하더라? 작더라. 그러면 금액이 미달하였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미달된 건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주당 얼마에 취득했던 9,000원에 취득했던 자기주식 그러면 여러분은 계산기가 있을 거니 우리 50조 곱하기 9,000원 하면 저 얼마 주고 샀다? 45만 원 주고 샀다 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45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우리는 8,500원에 현금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가액은 50주 곱하기 8,500원 하시면 4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45만 원 주고 샀는데 42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우린 차액 2만 5천 원이 발생하고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은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매입가액을 대변에 무엇하시고 우리 기재해 주시고 차변에 돈 받은 현금 42만 5천 원 써주시고요. 두 금액의 차이는 자본 조정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뭐 들어갈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뒤에 배당금에서 별도로 수업 패턴을 보실 거라서요. 우리 의미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이 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 배당에 대한 결의를 했었을 때 우리는 그 배당을 무엇으로 주겠다? 주식으로 주겠다라는 부분. 배당은 주식 배당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끝났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즉시 주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날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가지고 있었다가 배당을 지급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차변은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의 가산의 항목으로 우리 자본 조정으로 분류시켜서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무조건 무슨 배당이라고 얘기한다? 액면 배당입니다. 자, 이거 왜 강조해 드리냐면 주식 배당 문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식은 시장에서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거 이희재 기자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주실 건 우리 주식 배당은 무조건 무슨 배당이다? 액면 배당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에 움직이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액면 배당.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감소하면서 그대로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액면 배당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신주총약 증여금은 모집 설립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식에 대한 발행대금이 미리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납입대금을 먼저 받아서 갖고 있는 임시계정이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소위 말해서 청약자죠.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면 신주총약 증거금 감소되고 자본금 대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자 전환 채무라고 하는 건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했을 때 쓰는 계정이고요. 그때 부채를 감소시키고 출자 전환 채무로 처리했다가 추후에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출자 전환 채무는 상계 정리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팁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팁박스가 사실요, 이론적인 얘기는 회계에서 출제를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전산 실무 쪽에는 사실 출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현재 회계도 출제, 세무는 당연히 출제 범위가 맞아요. 근데 회계 1급부터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말고도 전산 실무까지 모두 다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전산 세무 2급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모두 다 이 분기 내용 보여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회계 교재에는 없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또 다시 예시를 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이 반대의 성격인데요. 그러면 제가 자본 조정 얘기를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의 반대 성격인 거 잠깐 써볼게요. 그럼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성격으로 임시로 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도 있거든요. 그럼 잉여금과 자본 조정이 있고요. 제가 증자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증자. 자, 그러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증자 부분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부분? 할증 발행했어요 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했어요 라고 하면 자본 조정에 우리는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했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감자를 하기도 하죠. 자, 감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우린 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액면 금액과 그리고 내가 돈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금액의 차이. 근데 내가 돈이 덜 주었다. 그러면 이익을 보았다라고 해서 감자 차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고요. 반대이면 감자 차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무엇하면 우리는 재발행을 하면 그러면 내가 샀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이익, 적은 돈을 받았다 손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이렇게 반대 성격의 계정들이 있는데요. 이 반대 성격의 계정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계 기준에서는 이 두 계정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리할 때 절대로 무엇하지 말아라. 동시 등장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어요. 재무상태표를 제가 조회를 했습니다. 또는 장부 조회를 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본에 가서 봤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가서 보고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에 가서 보았고요. 근데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 가서 봤더니 자본 조정에 가서 보았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더라.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이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00이 재무상태표에 조회가 되더라. 자,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있는 이 반대 성격에 대한 부분은 당신이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보여야 돼요. 하나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주식 발행 초과금 500이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이 있으면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조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만 있으면 된다? 200.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자본 잉여금은 무슨 성격? 가산인
플러스 성격. 자본 조정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계정들은 무슨 성격? 마이너스 성격. 그러면 자본에 실제 영향을 주는 건 내가 500이 있고 300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은 200만큼만 무엇한다?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만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실기 문제도 내고 이론 문제도 내고 모두 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 경우, 자, 일단 이들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동질의 성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잔액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실제 분계 내용대로 간다면 전 1,000원이 잔액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이 있었던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면 저는 증자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했는데 무슨 발행을 했다? 나 이번에 할증 발행했어요. 이 얘기죠. 할증 발행해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장부에 가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면 저는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을 무엇해라? 먼저 상계해라. 우선 상계하고 잔액만 무엇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지금 할증 발행했을 때 액면은 500이고요. 발행가액은 5,000원이고요. 발행가액은 8,000원이라고 가정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할증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3,000원만큼 무엇이 생겼다? 할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사건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본금은 5,000원, 그리고 돈은 8,000원이 들어왔을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 3,000원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장부에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이 있으면 2,000원을 무엇해라? 우선 상계해라.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이 있대요. 그럼 얘를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 2,000원만 장부에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8,000원, 대변의 액면가액인 자본금 5,000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우선 상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2,000원만 무엇하자? 우리 잔액만 장부에 계상하자.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조회하면 있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어지고요. 그리고 2,000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잔액에 나와요. 자, 요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강좌에서 자본잉여금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예제 문제. 근데 거기 가로치고 이런 문구가 있었죠. 무슨 부분? 우리 다 독립적인 거래이다. 그래서 무엇하지 말아라? 상계하는 거 고려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해라. 왜냐면 우선 상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글씨가 없으면 상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잔액만 따져볼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 우선 상계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팁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의 팁박스를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는 경우.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을 때 무슨 발행이 되면 할인 발행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나 증자해요. 근데 그 증자할 때 할인 발행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무엇해라? 먼저 상계를 하고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번의 반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만 상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상계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를 다 없애는 거예요. 두 개를 봤을 때. 그래서 할인 발행할 때는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 보시고 할증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할인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액면가액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3,000원 했다. 그러면 우리는 2,000원의 할인 발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 하셔라? 우선 상계를 하셔라. 먼저 상계를 하셔라.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가야 되니까 5,000원 대변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금액 3,000원은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1,000원을 무엇 하셔라? 우선상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할인 발행 2,000원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린 잔액 얼마만, 1,000원만 어느 변에 차변에 기입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선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내고 싶으면 출제위원들이 힌트를 줄 때요. 장부를 조회해라 이런 문구를 줘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없어도 여러분 세무부터는 조회하는 습관을 가져가신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세무 1급은 아예 그 문구를 안 주기도 해요. 근데 세무까지는 대부분 줍니다.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3개 계정을 제가 써드렸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기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들어오겠어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앞에 있었던 1번과 2번의 행위가 무엇하다? 똑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상계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감자하는데 액면가액 5,000원, 매입가액은 3,0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5,000원짜리 주식을 3,000원만 지불하고 우리는 감자하기로 했으니까요. 2,000원만큼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겠네요. 그래서 나는 감자 차익이 생기겠구나. 마음속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감자차손 얼마가 있다? 1,000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달라? 우선상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니까 차변에 쓰는 자본금도 액면가액 5,000원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엔 내가 현금 3,000원을 주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긴 5,000원이 아니고 3,000원이 맞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습니다. 돈 3,000원밖에 안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3,000원이 맞고요. 그래서 3,000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구 우선상계한다? 감자차손 우선상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선상계 1,000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만 무엇 하셔라? 감자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게 감자 차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감자 차손에 대한 부분이어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된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고? 5,000원. 자,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산 매입가액은 얼마이다? 3,000원. 그러면 저는 2,000원만큼 이익을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분이익 2,000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존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 손실이 발생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손실을 먼저 우선상계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 상태에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처분 이익이 생겼고 또 처분 이익이 있었대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반대 성격인 계정 과목이 있을 때만 우선상계라는 거죠. 그럼 우린 지금 5,000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현금 5,000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매입가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정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상계해야 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대변에 상계를 합니다. 그리고 잔액인 1,000원만큼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선상계 규정. 계속 잔소리처럼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네, 이게 나오면 어렵다고들 많이들 느끼셔서요. 자, 그럼 네 번째 팁박스입니다. 네 번째 팁박스 보시면 자, 배당 얘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배당은 무슨 배당과 무슨 배당이 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얘기할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주는 우리 현금 배당이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주는 주식 배당이 있다. 그랬을 때 금전으로 주는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세금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 근데 주식은 원천 징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금전인 현금 배당만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 징수는 지금 주주가 누구입니까? 라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주주가 누구인지를 봤더니
주주는 누가 있더라? 우리는 법인이 주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주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에 주식 배당 원천징수 없고 현금 배당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주주와 개인의 주주를 구분하자. 근데 법인의 주주는 소득세법 규정에 가면 법인도 원천징수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주주였을 때 원천징수하는 규정은 다시 세부적으로 가면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인이 주주였을 땐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누구이면 개인이다라고 했을 땐 원천징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몇 프로?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몇 퍼센트를 징수한다고 표현하죠? 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되고요. 그 소득세의 10%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라고 써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주주에게 무슨 부분? 배당을 주게 되면 우리는 15.4%의 원천징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생략해라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지만 업무는 생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 상법과 소득세법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상법의 규정은 주주총회 처분 결의가 끝나면 몇 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소득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배우시겠지만 이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게 맞다? 지급 시 하는 거예요. 돈을 줄 때. 그러니까 1개월 이내니까 1개월 이내 돈을 주면 그때 원천징수 하시고 세금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이 없으면 돈이 늦게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분 결의를 했는데 돈을 계속 못 주고 있더라. 그래서 처분 결의 후 우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득세에 얘기합니다. 야, 돈이 없어서 못 주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되는 기한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지급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급의제라는 표현이 붙으면 우리가 의제 또는 간주라는 글씨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한 것처럼 보아라. 그러면 의제가 붙었으니까 여러분 지급한 것처럼 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급한 것처럼 보는 기한이 언제까지다?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그래서 이 3개월 이내까지는 지급 의제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분 확정이 2020년도 3월 25일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안 주었어도 미지급 상태이어도 언제까지가 최대 기한이다? 6월 25일. 그래서 6월 25일에 준 것처럼 보아서 그러면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다?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업무하실 때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배당 이러면 상장사들만 배당을 준다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배당은 상장을 되어 있는 회사이든 비상장의 회사이든 모두 다 배당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배당 원천 징수를 실수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원천 징수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 위배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발생해요. 우리는 세무 2급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세무 2급까지만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격증 수업을 워낙 하다 보니까 자격증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 1급에서밖에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원천징수 가산세가 없는 줄 알아요. 부가세만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 저한테 질문했던 분 중에 회사가 배당을 줘, 그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배당을 주는데 억대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 회사가 주주명부를 열어보니까 대표이사가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분 대표이사가 있고요. 주주명부에 배우자가 또 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아들이 주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그 배당을 받으면 소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월급 수준도 높아서.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배당을 포기하면 나머지 주주들한테요. 그 배당을 분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냐? 그분 자격증반 아닙니다. 당연히 실무자들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소득 그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을 거고 세금 다 떼야 돼. 당연히 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 회사 돈 또 바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서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던 시점에는 지금 돈은 바로 나가지 않아서 지금 이게 언제까지 세금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그 신고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최대 데드라인이 3개월 이내라는 지급이체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5일 날 처분 확정을 했다라면 6월 25일까지 안 주었다. 라면 25일까지 준 것처럼 보아서 7월 10일 날 원천징수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미지급으로 갖고 있었던 배당금이 없어지고요. 다시 미지급금이 생기는 아주 이상한 처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은 한 번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팁박스에 앞에 있었던 1번, 2번, 3번은 실기, 전산 실무, 그리고 이론 문제 모두 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원천징수는 지문에 다 요건 충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업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는 자본 조정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